자, 주린이 분들이 1번 최소한 첫 번째 뭐 하는 기업인지, 돈은 잘 버는지, 돈은 못 버는지, 혹은 주구장창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기업인지, 그래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해야죠. 최소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BPS, PBR, PER, 동종업종 퍼 비율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소한 이 주식이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정배열에 있다 할지라도 이격이 높고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막 정배열을 만든 주식은 다시 역배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하자. 그러니까 역배열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즉 이평이 무엇인지는 알고 하자. 우리가 알고 자, 모두가 알고 있는 좋은 기업, 최대 매출, 뉴스로 인해서 시국가를 만들어낼 때 조심하자라는. 이때 모든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땐 괜찮아요. 단 모든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는데 그것을 정배열을 만든 구간이 2년이 넘어가면서 최대 이격을 만들었다. 이러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자, 계좌 분리 비중 관리 이거 안 되죠. 주린이들 보통 계좌는 한 개 갖고 합니다. 계좌는 절대 한 개 가져가면 안 돼요. 최소한 3개 이상 계좌를 분리하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 요거 계좌 하나, 대북 관련주 계좌 하나, 성장주 계좌 하나, 철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모아가는 거 하나, 그리고 시장에 주도주 매매하는 주도주 계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누는 게 훨씬 좋아요.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타, 스윙, 중장기 모아가는 주식, 그리고 공매도는 단타로 공매도 하셔도 되고요. 혹은 공매도 계좌를 따로 분리도 돼요. 한 증권사의 공매도 계좌는 하나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하죠. 자, 그리고 지수가 주린이를 넘어서서 내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수가 언제 어디에 있을 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그죠? 기본적인 거겠죠. 왜냐면 자, 지수. 자, 이때 너무너무 좋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유동성 장세, 여기서는 실적 장세였어요. 자, 시장에 돈이 많이 뿌려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소비가 활발해지죠. 그러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유동성 장세 플러스 알파 실적 장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급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개인들이 주식 별거 아니네, 쉽네,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이네,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 다 죽 썼죠. 그래서 주식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나? 야, 안 되나? 왜? 이럴 때 못했고 이럴 때 못했는데 이럴 때 들어와서 단맛 딱 보고 나서 지금은 그 단맛 봤던 거 다 뱉어내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앞에서 발생했던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졌고요. 그 풍부해진 것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졌고 그 실적이 좋아한 것을 모두 반영했다. 즉 지금 이렇게 지수가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당연히 여기 내려왔었어요. 제가 늘 강조했죠. 제가 여기 있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버럭라인 깨고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야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저평가 위치로 회귀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제가 2750에서 2700은 깰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2600 초반까지도 열어놔라. 이걸 열어놓고 대응하는 사람과 이걸 열어놓지 않고 가는 사람은 정말 큰 재앙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귀신처럼 거짓말처럼 바로 나왔어요. 그냥 저희들이 이날 레버러지 땡겼죠. 요날 종가로 비중 200% 때려버렸어요. 여기서 레버러지 비중 200% 실는 사람이 있어요? 못 실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레버리지 빠질 때 뭐라고 했어요? 없는 사람 다 말하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격을 벌리고 내려왔던 지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반등이라는 게 나와줄 건데 최선을 어딜 뚫을 거라고 최선 5일선에서 지수가 좀 더 강하다면 10일선까지는 불어나게 뚫을 거라고 봐요. 다행히 지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지수가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캔들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그 중요한 자리에서 만들었던 그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더 한번 요동칠 거예요. 따라서 이제 버럭 라인 밑에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 검정색 라인 밑에서 지수가 떨어지는 건 반드시 기회예요. 쫄지마.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수가 2660포인트인데 여기에서 2750포인트를 가든 2800포인트를 갔다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2590포인트를 깨고 내려오는 이런 자리는 뭐여야 돼? 쫄지마. 여기서부터는 뭐 해야 돼? 현금 비중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담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공개방송 잘 들으시고 이런 주식은 담으셔도 된다 하는 것들은 담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인의 가치 돌아와요. 3300 여러분 이거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무조건 넘어가요.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문제.
시장에 있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 확산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최하위에 있는 이런 상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하위에 있는 상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뭐야? 그 위에도 어렵고 그 위에도 어렵고 그럼 그 위에 최고 있는 거 뭐 정부죠. 이 정부에서도 정책을 이제 펼쳐야 돼. 밑에 있는 최하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파산되는데, 근데 그런 애들이 중요한 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좋아질 수 있는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라든가 사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이 장기화됐을 때는 그 밑에 애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위가 무너질 거예요. 그 위가 무너질 거라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뭐 할 거라고? 정책이라는 건 다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다시 한번 시장이 무너진다라면 그때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변이하는 이런 속도도 빠르고 전염되는 속도도 빠르지만 치사율이 굉장히 적죠. 즉 이 부분이 독감으로서의 인정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다는 거. 혹은 무너지려고 할 때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부터 내가 늘 강조드렸어요. 진짜 수개월 전부터 절대 숲을 보지 마라. 그럼 뭐야? 지수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수를. 나무를 봐라. 나무를. 그럼 뭐예요? 지수보다 강한 놈 봐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 주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봐야 되고, 시장에서 주도 테마를 이루고 있는 놈들 봐야 돼요. 그죠? 그때가 뭐였어요? 메타버스였잖아요. 메타버스. 그리고 또 뭐였어요? 로봇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애들은 반도체 DDR5 소부장 애들. 이런 애들이었어요. 이런 애들이 나무죠. 나무. 숲을 봤을 때는 뭐야 돼요? 숲을 봤을 때는 공매도였어요. 공매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거의 20종목이 넘는 30종목이 넘는 이런 종목들 다 공매 때린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 어떻게 했어요? 다 수익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장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내가 시장을 무시하려면 트레이더 하시면 돼요. 데이 트레이더. 이 데이 트레이더들은 시장 무시하시면 돼요. 왜? 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로만 나의 기준에 의해서 부합되는 것들로만 매매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왔을 때만 매매하신다면 트레이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공매도, 상황에 따라서 지수 매매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 얼마든지 있어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선물 풋 쪽으로 때리면 되죠. 롱 쪽으로 하지 말고. 따라서 이 시장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늘 순응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방송하면서 시장이 이럴 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안 넘어갈까요? 이제 넘어간다니까. 시간이 문제라고. 레벨업을 했으니까 이 레벨업을 하고 나서의 그 충격을 다 흡수하고 제자리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거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합주가지수 지수가 이 검정색 선 밑에 있을 때는 기회예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2600 살짝 에다 올라왔어요. 이거보다 올라와 있는가 내려와 있는가.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으면 그것이 힘이 응축되는 과정을 펼치면 뭐 한다고? 폭발한다고. 이렇게 가치를 찾아간다. 여러분들은 벼락 라인 하나만 딱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뭐 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글자입니다. 기회다. 자, 채팅창에 써보세요. 뭐시라이 벼락 라인 밑으로 내려와 보면 그냥 기회라. 그려 뭐라고요? 써보세요. 기회다.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